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향해사 이 대표입니다. 제가 이번 주 좀 개인적인 가정사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영상을 좀 이번 주 쭉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모처럼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오늘부터 또 제가 계속해서 또 영상을 다시 또 올리게 되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영상 올렸다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정사로 인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오늘 이제 다시 또 올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도 여러분들 네이처셀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지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레벨 범위가 많이 다운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뭐다? 네이처셀은 실적이 아니라 결국엔 지금 타임라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핵심적인 두 가지의 축, 이 두 가지 축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딱 우리가 주가만 먼저 한번 보자고요. 자, 주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딱 찍을 때였어요. 자, 이때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월 20일 저번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에 바닥 잡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등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반등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자, 결국 네이처셀은 지금 우리가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기업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네이처셀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네이처셀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네이처셀의 어떤 모멘텀과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그 여부들을 좀 따지고 보는 게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 주요 뉴스를 제가 보니까 뭐 2시간 전에 뭐 기간이 지금 6일간의 연속 순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다. 그리고 어제자 기준으로 보면은 뭐 생물공학 쪽, 왜냐면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생의료 줄기세포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의 뭐 주가 불기둥, 뭐 이런 자극적인 이슈도 있었고요. 자, 이것도 이제 제가 그 기사를 한번 클릭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라색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는데 이때 이것도 기사도 제가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바구스 뭐 줄기세포 관련주들 뭐 이런 기사 내용들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네이처셀에 뭐 특이점이 있는 뭐그 기사들은 없어요. 뭐 적자 전환이다. 적자 전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이처셀이 왜 올라가고 있는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점 포커페이스를 분명하게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왜 자꾸 기관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금융투자가 들어와주고 있고 투신과 연기금이 다시 관심을 가지는 이유, 이걸 여러분들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연기금이라든지 금투, 기관, 외국인은요 여러분들 특히 바이오라든지 다른 종목들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고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요 분명하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유 없으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차트에 대한 부분들은 39,000원대 넘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게 되면 일단은 지금은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기본적인 분석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투자 포인트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파이프라인은 두 가지의 트랙으로 지금 네이처셀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조인트 스템이랑 바스코 스템 이 두 가지의 축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양막 태반, 이 유래, 줄기세포 쪽에 대한 부분들의 보관, 소재와 같은 주변 매출엔 축 이게 이제 장기 캐시 플로우, 신사업 부분들이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임상 허가 이벤트와 상용화 모델, 반복적인 매출과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지금은 형성이 돼 있는 부분들이죠. 예전에는 이게 없었죠. 어떻게 보면은 반복적인 매출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벤트 이후에 상용화 모델이 나오고 나서 현금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이 반복적인 매출이 형성이 됐다
성장했다라는 부분들이 기대감이 지금 주가의 밸류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은 일단 이겁니다. 재생의료와 줄기세포 모멘텀이 재점화가 돼가지고 주가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장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주의를 해야 될 점은 뭐냐? 일단은 이벤트 공백 구간에 대한 부분들의 변동성이 또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단기간에 일단은 가파르게 위로 올라와 주고 있다 보니까 자, 단순 조정 이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좀 주의는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들. 다만 지금도 저는 오히려 저가라는 거 이거는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개인이 이렇게 팔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 너무 혹해가지고 올라온다고 팔 그럴 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바뀜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꼭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네이처셀을 좀 놓고 보면요. 1월 30일 기준이죠. 자,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재료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재생의료 모멘텀이랑 실적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좀 놓고 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은 기술 모멘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업화에 대한 역량, 시장 규제 환경, 임상에 대한 성과, 이 네 가지의 축이 네이처셀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움직여 줄 수 있을 만한 밸류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이제는 기술에 대한 모멘텀 이 두 가지의 투트랙이 활성화가 됐고요. 그럼 이제는 사업화에 대한 역량이 확인이 돼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임상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임상에 대한 성과에 있어 가지고는 당연히 시장 규제라든지 환경도 따라줘야겠죠. 여기에 중간에 뭐가 들어갔죠? 신사 부분들이 들어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트랙은 완전히 잡혔다. 그러면 이제 결국 결과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5일 흐름을 딱 놓고 보면요. 사실 지금 네이처셀이 큰 공시는 없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큰 공시 한 방이라기보다는 아시다시피 모멘텀이 다시 재점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생의료나 줄기세포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재점화가 되면서 계속 소비가 되다 보니까 기존 스토리를 다시 가격에 얹히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마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하게 되면은 신사 부분들이겠죠. 네이처셀의 독단적인 재료로 놓고 봤을 때는 신사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요. 바이오는 여러분들 모멘텀이 강할수록 뭘 봐야 됩니까? 숫자를 꼭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분기 흐름에서 실적이 안정적인 흑자 구조로 굳었다라고 단정하기가 만약에 어렵다면요. 단기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실적보다도 임상이라든지 허가, 사업 확장 같은 이런 이벤트에 더 민감하게 흔들리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뭡니까? 네이처셀이 지금 당장 실적이 좋나요? 실적이 안 좋아요. 아까도 제가 초반에 뉴스 보여줬었죠. 적자 전환했다고. 자, 그럼에도 주가가 안 빠져요. 그러면 결국 숫자로 지금 움직입니까? 숫자로 움직인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숫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네이처셀을 끌고 가는 부분들은 뭡니까? 재생으로 줄기세포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재점화가 되고 임상허가 사업 확장 이런 부분들의 이벤트가 더 민감하게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정답이 나오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네이처셀만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섹터 전체로만 놓고 보면요. 1월 들어서요. 바이오 쪽이라든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는 글로벌 딜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 같은 이런 이벤트 요인에 따라서 심리가 굉장히 빠르게 흔들리는 장이 이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JP모건 헬스케어가 1월 달에 시작을 했었고 이제 종료가 됐죠. 보통 JP모건 헬스케어가 마무리가 되면요. 글로벌 제약사와의 극딜, 그러니까 빅딜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 혹은 파이프라인 쪽이라든지 혹은 임상에 대한 부분들의 성과 아니면 임상에 대한 진행 속도 이런 부분들의 독단적인 재료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대한 바이오 쪽의 섹터에 심리도의 변화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때가 보통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섹터에 대한 지수 레벨을 올려주는 이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심리도도 우리가 같이 체크는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개별 종목 자체는요, 이벤트가 있는 분기와 그리고 공백 구간에서 주가 탄력이 더 크게 벌어지기 쉬운 환경에는 분명히 놓여져 있다. 거기에 네이처셀만의 핵심적인 무기들이 분명하게 발휘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네이처셀이 지금 솔직히 반등을 놓고 보면요.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없다. 만약에 빠질 거면은 진작에 빠졌어야 됐습니다. 알테오젠의 그 악재가 나왔을 때 전반적으로 ABL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다른 주요 바이오 기업들 그렇게 폭락했을 때 네이처셀도 같이 빠졌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근데 네이처셀은 주가가 버티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 지금 반등을 놓고 볼 때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생 의료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줄기세포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뭐다? 다시 살아나는 부분들이 일단은 재점화가 되고 있는 게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이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타이밍은 헷갈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만 보고 여러분들 따라가면은 늘 한 박자 늦는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은 안 되는 부분들이 이겁니다. 뭐냐? 네이처셀에 관련돼 있는 대응 자료라는 거.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러분들 단순히 테마로만 놓고 보신다면요. 이미 여러분들은 반은 놓치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지금요, 새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의 스토리를 재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조인트 스템이랑 바스코 스템 쪽에 대한 부분들의 미국 임상 라이벌 공식화 이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파이프라인 쪽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개발 본격화 구도가 진행을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매매가 다른 바이오 기업들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인트 스템이라든지 혹은 바스코 스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치료제 추 그리고 양막 태반율의 줄기세포 보관 소재화라는 신규 사업에 대한 주요 매출원 축, 이 구조를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네이처셀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조로 같이 봐야만이 우리가 올해 상반기 확실하게 네이처셀의 대응을 분명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이 네이처셀에 계속해서 종목을 분석을 해본 결과 바이오 손실 자체는요. 종목에 대한 문제라고 놓고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에 대한 부분들의 체크를 실패를 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실질적으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의 허가 이벤트 다음에 상용화 모델 그리고 반복적인 매출 그런 다음에 현금에 대한 흐름 이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놓치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요. 이벤트 공백 구간이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손절한다든지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투자 전략 보고서, 즉 네이처스에 관련되어 있는 이 대응 자료는요, 여러분들 옆에 적혀 있는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들의 자금 이동 흐름부터요, AI 매집 단가 분석, 모멘텀과 근거 분석, 최종 투자 시나리오와 주가 모멘텀 기반의 목표가 제시까지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차트부터 해가지고요, 뭐 기관과 외국인 세력의 AI 매집 단가 분석까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최종 시나리오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 안에 보시면은 자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최종 구간에서 매도를 하라라고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놨습니다. 중간중간 올라가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챙겨야 되는 구간, 그 가격대를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그 가격대를 꼭 여러분들 지켜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욕심 부려서 여기서 전량 다 매도하시면 안 돼요. 왜? 이런 중간중간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인 분할 매도, 수익을 챙겨가면서
나중에 여기서 전체 매도를 진행을 하고 추후에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보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타이밍을 잡기 위한 그 구조를 내가 어떻게 짜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싸게 사서요,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료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 뉴스만 보고 판단하면 항상 뭐다? 늦습니다. 이걸 보고 안 보고 그 차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요, 다시 여러분들 같은 자리에서 후회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일수록 구조 없는 매매는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확인 안 하면 타이밍 놓친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794-1584번으로 문자 도움이라고 두 글자만 여러분들 주시면 됩니다. 두 글자 도움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해당 네이처스에 관련돼 있는 2026년 대응 자료 전체를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 역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회사의 진짜 무기는 뭡니까? 핵심적인 무기. 이거죠. 치료제 파이프라인 쪽에는 조인트 스템과 뭐 바스코 스템이라는 이 두 가지의 한 묶음으로 끌고 가는 구조라는 거죠. 결국 파이프라인 자체로만 놓고 보면요. 퇴행성 관절염과 하지 허열 이 축이 핵심이고요. 여기에 또 뭡니까? 주변 매출원이라는 부분들. 즉 양막 태방 관련돼 있는 줄기세포 보관 소재와 같은 사업을 붙여가지고 기대의 폭을 넓히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 기대가 결국에는 뭘로 됩니까? 실적으로 넘어오는 경로는 돈이 실제로 찍히는 그 타임라인을 보면요. 더 명확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지금 네이처셀이 핵심적으로 칼을 들고 있는 무기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치료제의 축을 딱 놓고 보면요. 임상 허가에 대한 구체화 다음에 상용화 모델에 대한 확인이죠. 그러니까 어떤 환자라든지 어떤 채널에서의 매출이 발생을 하는지 그런 다음에 뭐가 발생을 합니까? 당연히 매출에 대한 인식이 발생을 하겠죠. 치료제 축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주변 매출원은 뭐가 나오죠? 보관 수제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반복적인 매출 흐름이 분명하게 나타나는지 그런 다음에 실제로 누적이 되면요. 현금 흐름은 안정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 이벤트가 있는 구간은요. 밸류에이션이 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백 구간은 변동성이 커지는 패턴이 반복되기 쉬운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는 경로를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쉽게 표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가치 실현이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냐, 상용화 추진이냐, 반복적인 매출 기반이냐, 이 중간에 네 가지의 타임라인을 네이처들이 전부 다 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타임라인이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백 구간에서 안 흔들릴 수 있는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리를 해서 딱 놓고 보자고요. 일단은 자, 케이스적인 부분들을 딱 두 가지로 놓고 보면 이거예요. 임상 사업 이벤트가 뭐죠?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의 지속과 그리고 손익 구조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는 케이스와 연속적인 임상에 대한 성과와 보관 소재 매출 안정화로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의 가시화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 리레이팅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의 네이처셀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고 거기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총 투자 체크 포인트는 총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입니다. 이벤트의 연속성 보면 되겠죠. 재생의료 모멘텀이 임상사업 이벤트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뭡니까? 손익에 대한 안정화겠죠. 변동적인 대한 부분들의 손익 흐름이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가는지. 그런 다음에 실체에 대한 전환, 즉 기대가 실체로 바뀌는지 여부를 보면은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한 세트로 체크하는 게 지금 구간에서 가장 뭡니까? 합리적인 접근이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걸 꼭 네이처셀은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이처셀 관련해 가지고 새로 나오는 이슈들 있으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 점 역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작년 9월 2일 날이에요. 작년 9월 2일 날 SK 하이닉스를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때였습니다.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아래 재료들을 PPT로 좀 부각을 시키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 그때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재료에 대한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SK하이닉스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 사이클 바닥과 그리고 HBM 장기 공급 계약으로 변동성을 확연하게 줄였고요. 중장기 견조함을 만들어지는 그 흐름이 분명하게 2025년 하반기에 보여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분명하게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78만 원대를 가격을 달성을 했어요. 불과 얼마 안 걸렸죠. 9월 달이면 10, 11, 12, 1, 한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요, 작년 7월 달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총 6가지를 PPT로 만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왜 가지고 가야 되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 그에 따른 로봇 투자에 대한 수요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작년부터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보통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스카와 기업을 많이들 보세요. 왜냐면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로봇 수요 쪽이 회복이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야스카 기업의 실적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에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테스를 이 당시에 제가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또 삼성그룹이랑 전반적인 협력 역시도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AMR부터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6개월선과 1년선 안쪽에서 크게 주가가 밀리지가 않고 박스권을 그려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크게 밀려봤자 손절가도 굉장히 짧고 오히려 위쪽에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넓지 않나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가 붙었었고요. 로봇 수요 회복 지표가 붙었고 대기업 협력 확대가 붙으면서 이 세 개가 맞물렸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3만 원대까지 상승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불과 8, 9, 10, 11, 12, 1, 뭐 무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벌써 1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 차트가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도 로봇츠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드렸었는데 아마 몇 분 못 잡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로봇주 지금 대세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시장만 봐도 로봇주가 대세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들은 그걸 거예요. 아, 이제 와서 이제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로봇주는요, 당연히 늦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로메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혹은 뭐 두산 뭐 이런 로봇주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봇주잖아요. 이런 로봇주들 말고요. 일단 베일에 가려져 있는 로봇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베일에 가려진 로봇주가 저는 딱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현재 그 종목은요, 올해 실적부터요, 외형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의 MOU,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포트에 대한 다변화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로봇주들 다 갈 때 이 녀석 혼자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직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로메카가 급등을 했던 것도 뭡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갈 때 뉴로메카가 뒤늦게 갔던 이유도 뭐예요? 뒤늦게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 녀석도 제가 볼 땐 뉴로메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뭐다? 먼저 매수를 해서 잡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아마 이 종목 조만간에 50% 이상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도 올해는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확고한 관점입니다. 이 확고한 관점으로 내가 확실하게 관점을 잡고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이 50% 종목 여러분들 분명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2794-1584번으로요. 종목이라고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향후 이번에 5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 점도 꼭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